어서 오세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CNN 기자가 직접 가서 본 충격적 진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일막기 왜 한국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소속 기자 루비 알마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취재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저는 편집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루비, 전자정부에 대한 심층 기획을 맡아줘. 디지털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 보여달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큰 회의감이 들었어요. 정부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고요. 그런 뻔한 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임무는 임무였죠.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무작정 구글 검색을 해보았어요.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키워드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검색 결과 첫 번째에 나온 건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요. 한국이라고. 정말 한국이 1위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나라들이 한 해에 수십 개국이나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케팅 아닌가? 처음엔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직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의 전자정부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곧장 편집장에게 달려가서 한국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편집장님,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전자정부 취재를 제대로 하려면 현장을 봐야 합니다. 편집장은 제 열정에 놀라며 웃었어요. 루비,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 보는데. 좋아, 한국 가서 제대로 파보고 와.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KPOP과 삼성 정도였죠.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절차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만 대면 몇 초 만에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와, 이것도 전자정부 시스템인가? 저는 감탄하며 첫 번째 메모를 적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시연해 준다고 했거든요. 담당자로 나온 분은 서필원 1차관이었습니다. 중년의 신사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루비 기자님,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 차관님은 저를 거대한 통합전산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국의 모든 행정 업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부동산 거래,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도 모든 것이 디지털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루비 기자님, 직접 체험해 보시죠. 서 차관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한 대의 키오스크 앞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었어요. 그것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간단한 서류 하나 떼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이런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서 차관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죠. 차관님,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나라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내일 그분들을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전자정부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였습니다. 내일 그 공무원들을 만나면 뭔가 더 확실해질 것 같아.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듣게 될 이야기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지 말이에요. 이막승 변화를 꿈꾸는 이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11개국에서 온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준비해온 질문지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터뷰에서부터 저는 완전히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몽골에서 온 아디아 바트바야르 씨였습니다. 그는 몽골 정부의 디지털 혁신 담당관이었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루비 기자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디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정부 서류 위조 사건에 연루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서류 위조 사건이라니요? 네, 당시 저희 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완전히 수기 기반이었어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디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비극이 담긴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만약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저희 나라에 도입된다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디아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몰도바에서 온 루카스 페트로브 IT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루비 기자님, 저는 20년 넘게 IT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고 나서야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행정 처리 시스템이죠. 모든 행정 처리 과정이 기록되고 누구든지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루카스 씨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 나라로 돌아가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제 최우선 목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카리마 트라오레 교육부 담당관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유일한 여성 공무원이었어요. 카리마 씨,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육관리 시스템이에요. 카리마 씨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욱 그렇죠.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나이스 NEIS 시스템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시스템이 카리마 씨 나라에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카리마 씨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연수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 말이죠.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만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에요. 하지만 행정 효율은 너무 떨어져 있죠.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지 않아도 될 거예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아이굴 씨도 동감했어요. 저희 나라는 산악 지역이 많아서 정부 청사까지 가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하지만 전자정부 시스템이 있다면 집에서도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희망을 다른 나라로 전달하는 일이었죠. 오후에는 실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수생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시스템을 조작해 보았어요.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아이굴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저희 나라 국민들은 이미 이런 서비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 차관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연수 마지막 날, 저는 연수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아디아 씨가 먼저 답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부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요. 더 이상 제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카리마 씨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교육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들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바꾸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어느새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내일은 실제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된 나라를 가봐야겠어. 저는 항공편을 예약하며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바로 부르키나파소였어요. 산막전 현장에서 만난 기적. 일주일 후, 저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밟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더위와 먼지,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카리마 씨가 추천해준 보보디울라소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6개월 전 한국의 전자정부 시범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곳이었어요. 수도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였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역 시장인 이브라힘 사와도고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저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루비 기자님, 멀리서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어난 변화를 세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시 시청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예전에는 부패와 비효율 때문에 시민들이 시청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시장님은 저를 시청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현지 주민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보시죠. 시장님이 한 키오스크로 저를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현지 언어인 무어어와 프랑스어로 메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허락을 구하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외국 기자님이시군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파티마라고 해요. 지금 제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발급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셨나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침 일찍 와서 줄을 서고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5분이면 끝나요. 파티마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5분도 안 되어 출생신고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달라진 점이 또 있나요? 저는 파티마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네, 가장 좋은 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뇌물을 주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빨리 처리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빠르게 처리받아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높인 것이 아니라 공정성도 함께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시장님과 함께 지역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초등학생들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관련이 있나요? 저는 학교장 선생님께 물었어요. 네, 교육관리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예요. 선생님이 외국에서 온 기자님이라고 하시던데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압둘라는 이 새로운 수업 방식이 어때요? 너무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도 보고 게임으로도 배워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선생님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압둘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받고 있는 교육이 그의 미래를 얼마나 바꿔놓을지 상상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에는 시장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루비 기자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복원하는 도구였어요. 시민들이 정부를 다시 믿기 시작했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죠. 시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시민들이 정부가 뭘 해봤자라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정말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지역 전체를 바꿔놓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역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정부 물품을 공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죠. 이전에는 입찰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어요. 한 상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 상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파티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왔어요. 파티마, 딸에게 어떤 미래를 그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 딸이 저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때 파티마의 딸이 키오스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우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루비 기자님, 괜찮으세요? 파티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부르키나파소에 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정말로 이곳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 변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시스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스템과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있었죠. 사막혈 나를 바꾼 취재.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CNN 뉴욕 본사에서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과 부르키나파소에서의 경험이 생생했어요. 키보드 앞에 앉아 있지만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루비, 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편집장이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사실 조금 고민이 되네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전자정부 기술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희망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많이 바뀌었고요. 편집장은 의자에 앉으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서 깨달았죠. 좋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편집장에게 아디아 씨의 이야기, 카리마 씨의 꿈, 그리고 파티마와 그녀의 딸이 보여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편집장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루비, 그게 바로 진짜 저널리즘이야.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기술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한국의 전자정부는 시스템이 아닌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디아 씨가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 카리마 씨가 꿈꾸는 교육의 미래, 파티마의 딸이 보여준 희망에 대해 차례대로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자꾸만 울컥해졌어요. 특히 부르키나파소에서 만난 7살 아이가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사용하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났죠.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었을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저는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완성된 원고를 편집장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편집장은 원고를 읽더니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루비, 이거 정말 좋은 기사야.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것은 어떨까? 특별 프로그램이요? 3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 내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일주일 후, 저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최종 내레이션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이것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는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돌려주는 도구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몽골의 아디아 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고 싶어 했고, 부르키나파소의 카리마 씨는 자신의 나라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의 7살 딸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시대의 시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완전히 울컥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시스템이 아닌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진짜 저널리즘을 배웠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저는 스튜디오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제작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나갔지만 저는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루비, 괜찮아? PD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이 모든 경험이 너무나 소중해서요. 한 달 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왔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디아 씨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루비 기자님,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카리마 씨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루비 기자님 덕분에 저희 나라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곧 한국의 교육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티마로부터는 딸의 사진이 담긴 메시지가 왔어요. 제 딸이 학교에서 태블릿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 저는 새로운 취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도입된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좋은 시스템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술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까지 전해져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시스템과 진심 어린 노력이 만나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